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를 믿을 수 없느냐 아니냐는 정말로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30대의 나이가 된 저 역시도 여자친구와 예비장모와의 문제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일이 있었는데요. 그 사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지영아, 너 내 핸드폰 몰래 확인했던 거야? 내가 확인도 안 한 메시지가 막 확인돼 있고 그러네. 아니, 그냥 우연히 오빠 핸드폰에서 오늘 미세먼지 어떤가 하고 확인하려다가 그렇게 된 것뿐이야. 내 비밀번호를 알아야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놨거든. 네가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고 말 돌리기만 하면 나는 신뢰를 할 수가 없지. 그래, 오빠가 신뢰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알고 있어. 근데 나도 오빠가 뭐 하는 사람인지 뭐 하고 돈 버는지 정도는 알고 싶어서 그런 거야. 우리 사귄 지 한 달도 넘었어. 나 결혼 정년기고 이제 결혼하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오빠가 어떤 사람인지 하루라도 빨리 알아가면 좋은 거잖아. 나는 어서 빨리 진도 나가고 싶은데 오빠가 미적거리니까 나도 하는 수 없어서 그런 거잖아. 야,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 소개팅 할 때 서로 직업이며 연봉 같은 거 안 묻고 일단 사람이 어떤지부터 만나보기로 했었잖아. 결혼 전제로 만나는 맞선 같은 거 지겹다며. 너도 동의한 이야기고 네가 먼저 이야기 꺼냈던 거야. 그런데 이제 와서 말을 바꾼다고? 알지? 아는데 나 오빠가 너무 고마워서 그러는 거야. 매일 이렇게 데이트 같은 거며 좋은 물건들이며 내가 필요하다는 거 편하게 접할 수 있게 해주니까. 그래서 그게 고마워서 이러는 거라고. 네가 말하는 행동은 고맙다고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날 염탐하는 것처럼 밖에 안 보여. 무슨 일을 내가 하고 있는지 조만간 말해줄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나는 패 같은 거 안 감춰. 때 되면 알아서 깔 거니까. 그러지 말고 뭐 하는지 이야기해주라. 나 임용고시 준비하고 곧 선생님 될 사람이야. 오빠도 어떤 직업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내가 오빠와의 미래를 상상하고 꿈꿀 수 있지 않겠어? 우리 둘 다 이제 30대 넘었고 예전같이 어린 나이 아니잖아. 그렇긴 하지. 그럼 현실적인 부분도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오빠는 부산에 있고 나는 서울에 있는데 이렇게 거리도 먼 상황에서 계속 연애에 나가려면 서로 확실한 동기가 있어야 될 거 아냐. 자꾸 현실적인 조건 들먹이는데 나는 조건 같은 거 따지고 너랑 만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조건 따지면서 내가 너랑 사귈 것 같으면 연애를 아예 시작도 안 했지. 지금 그건 무슨 소리야? 딱히 별 의미를 갖고 한 말은 아니야. 그냥 난 너라는 사람이랑 대화도 잘 통하고 취미도 맞는 것 같아서 사귀는 거라는 거지.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화 안 낼 테니까 편하게 얘기해. 답답했거나 서운했던 거 있으면 솔직하게 말을 하라고. 오케이. 그럼 나도 솔직하게 말을 할게. 매일같이 너 만나러 기차 타고 오는 거는 나잖아. 그러면 하다못해 밥 먹고 나서 커피값 정도는 네가 낼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돈 없다거나 요즘 돈이 쪼달린다는 핑계로 네가 자꾸 나한테만 신세지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설마 이런 말 했다고 서운한 거 아니지? 서운하긴 말 잘했어. 나도 오빠한테 그렇지 않아도 갚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부채감도 있던 상황이었어. 다만 알아둬야 될 게 있는 게 나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엄마랑 나 생활하는 게 가끔 쪼달릴 때가 있어서 그런 것뿐이라고. 생활하는 게 왜 쪼달리는데? 사정 얘기해봐. 내가 도움 줄 수도 있잖아. 오빠한테 이미 많이 받고 있는데 뭘 또 얘기하라는 거야. 뭐 그냥 별건 아니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 연금 받는 거로 생활하고 있는데 많이 힘들다는 거지. 물론 저축해 놓은 건 있지만 엄마도 몸이 아픈 상황이라서 직장 생활 같은 것도 안 하시고 있거든. 그리고 나는 아직 임용고시도 합격 못한 상황이고. 그래. 네가 결혼이며 생활 때문이며 고민 많고 힘든 거 잘 알겠어. 근데 우리 이제 겨우 2달 좀 넘었잖아. 진도 천천히 나가면 되고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자. 난 네가 천천히 알아가자는 말 해줘서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오빠 나도 생각이란 게 바뀔 수가 있어. 솔직히 나도 하루가 급한 사람이야. 응급 상황인데 오빠가 이렇게 시간 끌면서 신뢰를 안 주는 거. 나 더 이상 참기 힘들다고. 알겠다. 알겠어. 신뢰 줄게.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 신뢰를 주려면 내가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이나 해보자. 그렇게 네가 똥 씹은 표정으로 나한테 툴툴거리고 뭔가 불만 있는 기색은 있는데 말을 안 하니까 나도 미칠 지경이었다고. 얼른 얘기나 해봐. 오빠가 솔직하게 말했으니까
나도 솔직하게 얘기할게. 무슨 직업을 갖고 있는지, 연봉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어. 나 그냥 공사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직업이야. 공사장에 나가서 일을 한다고? 그러면은 감독 같은 거 하면서 일하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은 그냥 뭐 중장비 같은 거 임대하면서 돈 벌고 그런 거지. 수입은 인맥이 얼마나 불러주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해 줄게. 차차 알게 될 거니까 너무 조바심 가지지 말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인데? 나 벌만큼 벌고 내 여자 굶기지 않을 자신은 있어. 나도 네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알고 싶은 상황이니까 이해해줘. 뭐 오빠가 그렇다니까 어쩔 수 없지. 나도 재촉하고 싶은 사람 아니야. 그냥 오빠가 배우자로서 참 좋은 사람 같아서 그런 거지. 나 힘들 때도 붙들어줄 수 있고 묘목 같은 사람. 난 그런 사람이 좋거든. 30대가 될 때까지 만났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 여자친구는 대화도 잘 통하는 데다가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 같은 여자친구였던지라 결혼까지도 종종 언급이 되고 있었던 중이었는데요. 다만 여자친구는 저와 사귈 때의 초반과는 달리 돈이라든가 집이라든가 그런 외적인 조건들을 언급하는 날들이 하루하루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에 실망이 있을 때 핸드폰을 몰래 보는 일까지 있으니 이 연애를 지속해도 되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던 것인지 추궁을 한다던가 제 기분을 아주 나쁘게 하는 일은 없었지만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너 이제 하다하다 내 핸드폰 검사도 모자라서 다른 사람한테 걸린 전화까지 받는 거야? 그러니까 오빠가 오해를 하게 한 거잖아. 내 사랑이라고 저장되어 있으니까 나도 궁금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거라고. 그거 조카가 장난친 거라고 말했잖아. 실제로도 조카가 걸려온 거였고 확인시켜줬는데도 너 지금 이렇게 반성 안 하고 도리어 따지고만 있네? 나는 걱정이 돼서 그런 거야. 결혼이라는 거는 부부가 신뢰를 갖고 쌓아나가야 되는 생활이잖아. 그런데 신뢰를 벌써부터 깨는 행동이 아닌가 싶어서 걱정돼서 그랬던 거라고. 오빠가 막말로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버는지도 모르고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야. 결혼하자고 말은 했어도 식장을 잡아놓은 것도 아니고 상견례까지 한 것도 아니잖아. 그런 상황에서 내가 오빠를 어떻게 믿는데? 그런 생각으로 나를 만날 거면 아예 이 연애를 하지 말지 그러냐. 서로 신뢰가 필요하다면서 알아갈 시간 가지자고 했던 건 너야. 그리고 나는 너한테 내 대부분 알려줬는데도 또 모르겠다면서 구속하려 드는 상황이니까 참 황당하다. 그러니까 나도 오빠한테 이러고 싶지 않다고. 얼마나 버는지부터 무슨 일 하는지 상세하게 얘기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 됐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지는 않은데. 솔직히 너랑 만나면서 나 많이 양보했던 거 알지? 그런데 이렇게 신뢰 깨놓고 오히려 무리한 요구를 하는 모습 보이니까 정말 실망스럽다. 그러니까 얘기를 좀 해달라는 거야. 소개팅 할 때 나는 오빠가 그냥 좋은 사람이라는 것만 알고 나갔던 것 뿐이야. 그런데 이제 결혼까지 얘기 나올 때 됐으니까 서로 깔 건 까자는 얘기지.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 안 할 수 없는 거잖아. 그래. 그러면은 앞으로 약속해. 네 핸드폰도 나한테 다 오픈하겠다고. 핸드폰을 오픈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내 핸드폰 몰래 확인한 것도 모자라서 걸려온 전화까지도 멋대로 받았잖아. 아무리 내 조카가 장난쳐서 오해한 거였다고 해도 그거는 신뢰를 깨는 행동이고 너는 지금 행동으로 오히려 본인 역시도 까야 되는 의무가 생긴 거지. 안 그래? 뭔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어? 남자랑 여자랑 그게 같아? 남자랑 여자랑 뭐가 다른데? 너도 바람 필라치면 얼마든지 피울 수 있는 거 아닌가? 황당하다. 오빠 나를 그런 여자로 보고 있었던 거야? 나는 오빠랑 만나기 전까지 공부만 하고 자기 개발에만 힘썼던 사람이야. 그래, 자기 개발에 힘쓰고 공부만 했던 사람이 왜 아직껏 임용고시는 합격 못했는데? 진짜 황당하다. 이제 하다하다 내가 임용고시 합격 못한 걸로도 공격하는 거야? 오빠, 지금 정말 추한 거 알지? 그래, 그렇게까지 서로 생각이 다르면 어쩔 수가 없네. 그럼 내가 뭐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너를 달래고 만족시킬 수가 있겠는데. 아니면 우리 엄마 한번 만나봐. 엄마 만나서 오빠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설득시켜보라고. 결혼 얘기 나오는 상황에 엄마 정도는 봐줄 수 있지? 그거면 되는 거야? 오케이, 생각보다 쉽네. 엄마 아주 까칠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오빠가 설득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하듯이 중장비니 뭐니 설명하지 말고 그냥 건설업에 종사한다고 말하고. 거짓말을 하라고? 거짓말이 아니라 그럴듯한 말을 좀 해달라는 거야. 오빠가 뭐 하는지도 안 알려주는 상황에서 이 정도면 나도 많이 배려하는 거잖아. 저는 여자친구가 너무나도 간절히 애원을 하기에 예비 장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비 장모는 저를 만나고는 이것저것 호구조사하듯이 아예 질문지를 작성해서 물어보더군요. 자네, 나이는 몇 살인가? 군대 갔다 왔고 35살입니다. 군대 갔다 온 건 안 물었네. 묻는 말이나 대답해주게. 알겠나? 네, 편하게 여쭤봐 주시죠. 내가 다시 한번 말해두지만 자네라는 사람에 대해서 모르니까 알아가고자 하는 거야. 나는 나이도 많고 우리 딸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서로 시간이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묻기만 한다고 설마 기분 나쁜 건 아니지? 네, 기분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여쭤봐 주세요. 애초에 저도 이런 상황 미리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요. 지영이가 다 얘기해줬거든요. 건설업인가 그쪽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대충 얼마 정도 버는 건가? 뭐, 돈 걱정할 일은 크게 없습니다. 어른이 물으면 묻는 대로 좀 똑바로 대답을 하게. 쉬엄쉬엄 일하고도 한 3천 정도는 벌죠. 그럼 힘들게 일하면 조금은 더 벌 수는 있다는 얘기인가? 네, 뭐 빡세게 일하면 4천까지도 벌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계속 그렇게 버는 건 아니지만요. 아이고, 그렇단 말이구만. 일단 자네가 우리 딸 만나면서 무슨 생각인지는 알겠네.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비싼 선물도 준다며? 그럼 저축할 돈이 거의 없겠는데? 저는 그때그때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한다는 개념이지 제가 뭐 얼마를 모아야 되겠다든가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투자해야 되겠다든가 이런 식으로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하루 일하고 열심히 사는 것에 만족하고 있거든요. 운동은 클라이밍 같은 거나 등산 좋아하고요. 누가 자네 취미를 물어봤나? 저축을 얼마 했는지 물어본 거 아닌가? 제발 묻는 말에나 대답을 하게. 묻는 말에나. 네. 그런데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려면 돈을 얼마나 버는지라든가 직업 말고도 궁금하신 게 있을 것 같아서요. 직업이라는 거, 그게 사람이 살아온 세월을 증명하는 거네. 자네가 나태하게 살았으니까 어떤 직업을 가졌다라고 명확하게 말을 못하는 거 아닌가? 인테리어 분야가 많이 힘들다고 들었는데 어쨌건 내 말이 틀린가?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죠. 그렇게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니까 하는 말일세. 자네 조만간 나랑 또 한 번 얘기를 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구만. 오늘은 일단 이까지만 얘기하도록 하지. 나도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으니까. 알겠나? 잘 알겠습니다. 예비 장모와의 만남은 불쾌하기 짝이 없었죠. 제가 돈을 얼마나 버는지 묻는 것부터 시작해서 직업은 무엇인지 취조를 하듯이 묻는 태도에서부터 자리를 박차고 싶은 걸 참느라 애써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건설업을 한다는 말을 듣고도 더 물어보지도 않고 나태하다느니 하며 편견을 드러내는데 참 갑갑하더라고요. 덕분에 여자친구와 100일 여행도 제대로 즐기지 못하겠더군요. 솔직히 마음이 좀 불편하다.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한테 내가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거짓말을 한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 건축이니 뭐니 하면서 돈도 제대로 못 벌고 인테리어 쪽으로도 오해하고 있으신 것 같더라고. 그거는 엄마가 멋대로 오해한 거잖아. 엄마가 오빠 인텔리해 보이고 사람이 좋으니까 오해한 거 아닐까? 그걸 왜 오빠가 걱정하고 죄책감 가지고 있어? 죄책감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기분이라 그렇지. 걱정도 팔자다. 정말 오빠는 너무 진지해서 탈이야. 다 잘 풀릴 텐데 뭐가 걱정이야? 막말로 나중에 오빠가 많이 벌어서 건설업체 하나 차리면 되는 거잖아. 왜 그렇게 미리부터 걱정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르겠네?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해보자고 했던 건 너잖아. 앞뒤가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거 아닌가? 아, 몰라. 스트레스 주지 마. 여행 왔으면 여행 좀 즐기자. 오빠 때문에 술맛 다 떨어진다. 그래, 네가 원해서 온 여행이니까 실컷 즐기다가 가. 마셔. 뭘 걱정이 많으신가 몰라? 제대로 즐기지 못하던 저와 달리 여행지에서 여자친구는 아주 진탕술을 마시더라고요. 고민하던 저는 결국 제가 하려는 일에 대해서 여자친구는 물론 예비 장모에게 상세하게 얘기를 하고 태도의 변화를 보고
이 사람들을 손절할지 말지 결정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여자친구가 술에 잔뜩 취해서 잠들어 있던 사이 예비 장모로부터 전화가 오더라고요. 몸이 아프다는 것을 들었던 저였기에 뭔가 심각한 일인가 싶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받았죠. 그런데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묻거나 저라는 걸 알리기도 전에 쩌렁쩌렁 성이 난 목소리가 쏟아지더라고요. 야, 이거사.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저번에 맞선 본 남자도 너 마음에 든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행을 가다니 정신이 있니? 네가 그렇게 몸을 함부로 굴리고 다니니까 질 나쁜 것들이 꼬이는 거잖니. 당장 집으로 돌아와. 여행이니 뭐니 헛된데 시간 쓰지 말고 몸단장이나 하고 피부 관리나 좀 더 하라고 이거사. 어머님, 접니다. 왜 자네가 전화를 받아? 우리 지영이 핸드폰을 왜 자네가 받냔 말이야? 지영이 술 많이 마셔서 자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대신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네가 왜 남의 핸드폰을 받냐고.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이 없는 건가? 지영이가 제 핸드폰도 자주 확인을 하는 편이거든요. 사귀는 사이에는 비밀이 없어야 된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오늘 하시는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네요. 맞선이라고 하셨죠? 솔직하게 말하지. 나는 자네라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건설업 일 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요즘 건설 쪽 불황이라던데? 예전만 같지 않다고 하는 말 많이 들었다네. 버는 돈도 고작 3천 정도면 우리 딸 먹여 살리기나 하겠나? 데이트 때마다 돈도 펑펑 쓴다던데. 오히려 난 그 얘기에 정이 떨어졌어. 자네가 뭘 하는지부터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듣지도 못했잖나. 그러니까 맞선 좀 시킨 것뿐일세. 딸 걱정하는 엄마 마음 과하다고 할 생각인가? 아니요, 그러실 수 있죠. 저도 어머님한테 그렇지 않아도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저 중장비 대여하는 일 하고 있고 사람들한테 제공하기도 하고 저도 직접 현장 쪽 일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어머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뭐 그러면 자네 건설업 한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었나? 노가다판 전전하는 노가다꾼이었단 말인가? 인테리어 업체 한다는 말은 거짓이었냔 말일세. 인테리어 한다고 단정지어 말한 적은 없는데요. 그리고 노가다꾼이라니요. 말이 심하시네요.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조용히 하게. 오해고 자시고 간에 지금 당장 지영이부터 깨우라고. 어디 남의 전화를 받아서 어른한테 이래라 저래라 훈계질이야? 자네 이렇게 막되먹은 사람이었어? 거짓말도 모자라 예절도 이따위냐고. 어머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황당하네요. 저는 피해자입니다. 솔직히 건설업 일하라고 둘러대라 한 것도 제가 아니고요. 맞선 봐놓고 그거 숨긴 여자친구나 어머님이나 할 말 없지 않을까요? 자네를 내가 좋게 보려고 했었어. 우리 딸이 자네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설득해서 어떻게든 참아 넘기려고 했었다고. 그런데 하는 양을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구만. 역시 노가다판이나 굴러다니는 것들이 어떤 인성을 지녔는지 제대로 알게 돼서 오히려 고맙다고 할 정도네. 지금 말 다 하셨습니까? 말 다 했네. 끊어. 그렇게 본인이 할 말만 하고 저의 해명은 제대로 듣지 않은 예비 장모. 저는 황당함에 헛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선을 봤던 것을 속였던 여자친구는 물론 돈과 사람의 직업을 가지고 쏘아대는 예비 장모라는 사람도 참 황당했죠. 사실 중장비를 대여하거나 그것을 제가 직접 몰면서 버는 돈은 1년에 3천 4천이 아니라 한 달에 3천 4천 정도였거든요. 물론 1년 내내 바쁜 게 아니었기에 늘 그만큼 버는 것은 아니었지만 돈의 여유는 충분하던 저였기에 속물적 근성을 보이는 예비 장모의 모습이 황당했죠. 그런 사람의 밑에서 자라온 딸인 여자친구 역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오빠, 엄마한테 대체 무슨 소리를 했길래 이렇게 사람이 화가 났어? 그리고 요즘 나한테 태도가 왜 그래? 장거리라는 핑계로 나 보러 오지도 않고. 너야말로 나한테 할 말 없어? 나한테 추궁하기 이전에 먼저 얘기할 게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내가 오빠한테 뭘 감추고 있는 게 있는데? 내 입으로 말을 해줄까? 맞선 봤다며? 무슨 오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오해야. 난 오빠라는 사람이 훨씬 더 좋은 사람인 거 알고 있고 내 마음 변함없어. 오빠에 대해서 오히려 확신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만나봤던 것뿐이라고. 확신을 하면 그냥 확신하면 그뿐이지. 다른 사람을 굳이 만날 이유가 있을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얘긴데
너 임용고시 준비한다면서 그런 궤변 짓거리면서 합격을 하겠다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일까? 얼핏 황당할 수 있는 이야기겠지만 내 마음은 진심이야. 오빠라는 사람이 너무 좋고 마음에 들어서 다른 사람들 두루두루 만나보면서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인 거지. 비교를 해봐야 물건도 어떤 게 좋다 나쁘다를 알 수 있는 거잖아. 하나만 놓고 어떻게 파악을 하냐고.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물건이다 이거야. 왜 사람 말을 꼬아들어? 오빠, 그거 열등감이야. 오빠가 노가다 판이나 전전하니까 생기는 열등감이라고. 뭐? 노가다 판? 너 말 다 했냐? 나도 엄마한테 들었어. 솔직히 말해서 오빠가 노가다 판 전전하는 건 맞잖아. 나도 오빠한테 그동안 받은 것도 많고 오빠 얼굴이며 여러모로 통하는 게 많아서 좋았어. 근데 결혼은 현실이잖아. 솔직히 오빠가 3천 4천 겨우 번다고 하는데 나 건사할 수 있겠어? 내가 만약 애라도 가지게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 돈으로 어떻게 가정을 꾸리겠냐고. 사람이 중요하다면서 알아보자더니 결국엔 너도 속물이었네. 꺼져. 오빠, 지금 한 말 후회할 거야. 나 지금 당장 안 잡으면 정말 나 헤어진다? 얼른 꺼지기나 해. 엄마한테 다 이를 건데 괜찮아? 엄마한테 이르기 전에 얼른 사과해. 혼나기 싫으면 사과하라고. 그 나이 먹고 엄마한테 이른다는 게 협박이니? 너 정말 나 웃겨주는구나. 너도 나이 30 넘었으면 사람 협박하는 법 정도는 제대로 좀 배워봐. 그렇게 저는 여자친구와 결별을 하게 되었는데요. 속물근성을 결국 드러낸 여자친구에게 제가 얼마나 돈을 버는 사람인지 알려주기 위해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을 만한 서류를 사진 찍어두었죠.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잔뜩 성이 난 얼굴을 한 채 방문한 예비 장모였습니다. 저는 여자친구에게 제 재산을 증명할 사진을 보낸 뒤 문을 열었는데요. 예비 장모는 제 멱살을 잡아 흔들더군요. 생각할수록 화가 나서 내가 찾아왔네. 못 배워서 노가다나 하는 주제에 감히 우리 딸을 넘봐? 그것만으로도 짜증나는데 우리 딸한테 상처를 줘?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알 것 없네. 양심도 없고 돈도 없는 자네. 참아주기 힘드니 내 딸 앞에서 당장 꺼지게. 우리 딸 앞에서 당장 꺼지게. 꺼지란 말이야. 못 배워서 노가다나 하는 주제에 감히 우리 딸을 넘봐? 감히 우리 딸을 모욕해? 자네 뭐 하는 사람인가? 이것부터 일단 놓으시죠. 우리 지성인답게 대화로 풀죠. 대화로 풀자고? 자네가 한 짓거리를 보게. 자네랑 사귀면서 우리 딸 낭비한 시간은 어떻게 할 건가? 울며 불며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시험 합격해야 할 내가 정신적 충격도 받았지 않나. 내가 변호사 고용해서 자네가 울며 불며 비는 꼴 보겠네. 정신적 충격에 대한 배상 확실히 받아낼 테니까 각오하라고. 자네는 못 배워서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는 법이라는 게 있거든. 이거나 놓고 말하시라고요. 멱살을 쥐고 흔드는 거 이거 폭력입니다. 자네가 혼날 짓을 해놓고 뭔 헛소리야. 당장 꺼지라고. 노가다나 해 이거렁뱅이야. 우리 귀한 딸 내버려두라고. 그래, 당장 꺼질게. 참 내 재산은 네 딸한테 들어. 네가 지금 재산 때문에 이러는 것 같은데 제대로 알고나 이러라고. 네 딸한테 내가 가진 돈 자랑 좀 했어. 건물 뭐 있는지부터 해서 나 재산 얼마 있는지까지. 이 집도 내 집이거든. 건물, 월세나 전전할 꼬라지로 뭔 황당한 소리를 다 하는구만. 허세 부리면 내가 미안하네. 김서방 하며 넘어갈 줄 알았나? 지금 거짓말하는 건 사기죄야. 그것까지 더해지고 싶냔 말이야. 당신 딸한테 물어보라니까. 아니다, 내가 보여줄게. 자, 좀 전에 사진 찍어서 보내줬던 건데 이거 당신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보라고. 뭐? 자네 소유로 건물이 2채나 있다고? 통장 사진은 나중에 딸한테 확인하고. 잠깐만. 이게 다 무슨 소리인가? 그럼 자네 1년에 3에서 4천 번다는 건 뭔 소리인가 말일세. 내가 언제 1년에 3천 4천을 번다고 그랬어? 한 달에 3천 4천 번다고 해명하기도 전에 당신이며 당신 딸이 멋대로 그렇게 납득해버린 거지. 1년에 못해도 1에서 2억은 벌거든. 잠깐만. 내가 지금 무슨 얘긴지 따라갈 수가 없는데. 자네가 그러면 부자라는 얘기가 맞나? 문서를 보고도 그런 질문을 하는 지능이면 댁딸 합격하기 참 어렵겠다. 그래, 맞아. 김서방.
내가 잠깐 정신이 좀 이상해졌던 것 같네. 내가 요즘 치매 증세가 있는지 분노 조절도 안 되고 함부로 말부터 나갈 때가 있거든. 화 좀 풀어줄 수 있겠나? 화를 풀긴요. 아줌마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인데요. 아까 법 들먹이셨죠? 제가 법은 잘 몰라도 법 잘 아는 변호사는 알고 있거든요. 무단 침입해서 멱살 쥐고 흔든 것까지 증거들 CCTV에 다 찍혀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제가 한번 힘들게 해드릴게. 잠깐만, 김서방 내가 잘못했네. 이 늙은이가 빌 테니까 제발 용서하게. 김서방. 예비 장모는 저에게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나중에는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 역시도 울며 같이 빌었고요. 그들을 위해 많은 것을 베풀었고 희생할 각오가 있었던 저였지만 일부러 수입을 숨기고 조금 시험해봤을 뿐인데 속물근성을 드러낸 모녀. 돈 때문에 태도가 달라진 그들이었고 신뢰는 이미 깨졌기에 돌아볼 마음은 들지 않았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무시하고 이야기도 제대로 듣지 않는 것은 물론 속물근성 가득한 이들의 결말이었습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